올겨울은 참으로 궂은 날씨가 많습니다. 몹시 추운 날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런 날씨 때문인지 봄꽃을 피우는 나무는 겨울눈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는 거죠. 요즘 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 시작할 수업 준비로 무척 분주합니다. 늘 새롭게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교환으로 만들어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일, 나이든 저로서는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올해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지 지금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하여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예전보다는 무척 영악해진 아이들이지만 순수함은 변함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기대로 꽃망울 부풀 듯 하는 마음을 안고 노래 한 곡 들으며 여경의 문학산책 시작합니다. 임영웅 바램.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며 그 시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산에서 활동하시는 장미숙 시인의 시집 다시 부르는 노래 속의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미숙 시인은 한국문협 아산시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문인협회 부회장과 온양문화원 부원장을 맡아 문학운동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시인이십니다. 그동안 발간 시집은 다수의 시집이 있으나 내가 눈여겨볼 시집은 오늘 소개할 다시 부르는 노래 이 시집입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 이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네요. 1부 물빛 그리움, 2부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서, 3부 계절을 위한 서곡, 4부 새겨지는 것들을 향하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를 소개하기 전에 시집 속의 시인의 말을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오랜만에 내놓는 시집이다. 사랑의 미학 이후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근작에 속하는 작품들로 어쩌면 미처 발표를 하지 못한 것들이다. 코로나19를 벗삼아 열심히 썼다. 발길이 아닌 마음의 행로를 통해 작품을 구상했다. 애정으로 그리움으로 바라보는 아산에서 얻은 것들과 삶 언저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가슴에 담았다. 나이 들면서 늦게나마 깨달은 것의 하나는 시는 짧아야 하고 감흥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절제미를 빚는 능력이 미숙하여 부지런만 피운 건 아닌가 싶다. 꽃빛과 봄날이 그동안 나였다면 가을빛과 사유의 장은 오늘의 내 형편이다.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시 한 편 쓸 수 있다면 하는 욕심도 있다. 화초를 벗삼아 시를 쓰면서 고조곤 살고 싶다. 가끔 마음을 실은 시집을 이렇게 세상을 내놓으면서 2022년 가을 장미숙 이렇게 쓰셨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부진했던 시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시간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인의 말 속에는 강렬한 시인의 시에 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시집 속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청춘 그 눈부신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청춘 그 눈부신 이름. 젊어서 좋겠다.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좋겠다. 막막한데 뭐가 좋아요? 막막함은 청춘의 숨바꼭질.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진다. 진정 몰라서라 청춘 그 눈부신 이름을. 정말이지요. 그땐 몰랐지요. 청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순간순간 이어지는 생각의 끈아풀들이 무심하게 가버린 청춘을 그리워하게도 합니다. 요즘 청춘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가 없는 청춘, 나약한 의지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청춘, 사회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청춘을 그려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시 하나 소개합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아마도 시집 이름도 이 시가 중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 당신을 만난 날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4월의 바람처럼 5월의 꽃비처럼 해살거리는 당신의 미소는 6월의 푸르름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에 커다란 우산이 되어준 사람, 눈 내리는 겨울날에 따스한 난로가 되어준 사람. 그대여,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당신 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조그만 자리 하나 내어 주십시오. 당신이 아파 누웠을 때 손잡고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당신이 잘 되어 있을 때 오랫동안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설레임과 두려움이 먼 후일에도 쓰러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날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가슴 가득 따뜻함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겠지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 바람처럼 하늘처럼. 그래 너지 너였구나. 아직 내 곁에 있구나.
만지고 있어. 그래 너지, 네가 맞지. 아직도 여기 있구나. 야속하도록 미웠던 하늘이 나를 감싸주네. 바람이 스치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바람마저도 그리워. 네가 영영 떠나버릴까봐. 하늘이 미워서 고개를 숙이고만 싶었어. 바람처럼 하늘처럼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때처럼. 고마웠어, 미안했어. 내게 더 힘이 됐으니. 나를 믿고 함께했던 네 사랑이 너무 소중해. 그때가 그리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함께 웃던 때가 꿈만 같이 멀리 흘러간다. 미워도 않을게, 원망도 하지 않을게. 너를 먼 훗날에 다시 만나 너와 웃고만 싶어. 그때처럼. 내 곁에 있어, 곁에 있어. 나 너의 모든 걸 기억할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부부의 날. 반쪽과 반쪽이 서로 만나 사랑하다가 애틋한 마음으로 둥지를 틀고 금쪽 같은 자식으로 한 마음 되어 서로 닮아가며 친구가 되고 흰머리 잔주름에 평생을 함께하는 외눈박이 못난이가 다시 태어나 푸른 하늘에 기도하는 날.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부부라는 인연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든든한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하찮은 소유물 정도로만 여기는 형편없는 생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처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인연이라는 시이네요. 인연. 구름으로 떠돌다가 바람 되어 만났지요. 바람으로 떠돌다가 비가 되어 만났지요. 개울물로 강물로 흐르다가 바다로 한 몸 된 우리. 그대와 난 누구인가요? 시 속 이야기와 같이 인연이 만들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연 속의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인데 바다로 한 몸이 되었지만 그때는 서로 누구였었는지 아리송한 느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대와 난 누구인가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듯 하네요. 다음 시입니다. 갈 곳을 닮은 여자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갈 곳을 닮은 여자. 잔잔한 그리움으로 일렁이다가 그냥 그렇게 무심히 흔들리다가 그냥 그렇게 잊혀질 줄 알았는데 가슴을 열면 오롯이 피어나는 얼굴 하나. 한없이 흔들리면서도 한없이 서걱거리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갈 곳을 닮은 여자, 내 어머니. 네,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네요. 어머니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냥 그리움의 존재인가요? 아님 못다한 요도 때문에 늘 가슴 아픈 존재인가요?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리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아차하는 마음으로 무척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잠시 어머니에 대한 그림으로 마음이 아리태웁니다. 자, 또 한편의 시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몰랐어요. 부모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식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음 생애에는 제가 부모가 되어 드릴게요. 무슨 일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알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시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부모라는 자리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 그 속에는 알지 못했던 눈물이 참 많더라는 거지요. 다음 시입니다. 아버지의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들께 바치는 노래. 내 어릴 적 아버지의 머리는 천장에 닿을 듯 했다. 새벽녘 소를 몰고 논밭으로 내달리던 태산 같은 장부였다. 하루 해가 저물면 물큰한 냄새로 돌아와 보리밥 한 술로 허기를 달래도 헛기침 하나로 위세가 하늘에 닿았던 사내였다. 내게 있어 든든한 울타리요 높고 푸른 하늘이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으며 학교에 다녔고 들로 산으로 마냥 쏘다녔다. 세월에 이길 장사 없다더니 어느새 뼈마디마디 닳고 닳아 등맞아 굽어버린 아버지는 몸도 마음도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어눌한 말씨에 얼굴 가득 검버섯 피어올라 젊은 날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길 없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그리 되었건만 저 혼자 잘나서 그리 된 것처럼 여기는 못난 자식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되어도 자식이란 참으로 철들기 힘든 존재이다. 마을 앞 장승처럼 성황당 나무처럼 든든한 울타리로 꿈을 키워주신 아버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높고 푸른 나의 하늘이다.
그러네요. 저처럼 아버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나서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거.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로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나 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미주, 당신은 누구십니까? 손태진, 참 좋은 사람.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네요.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처로워 바라보나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나요? 모르는 척 눈 감아봐도 가슴이 먼저 합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 시들어버렸다는 걸. 장미 가시 같은 아찔한 사랑 향기에 취했었네요.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내 거 아니죠.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사랑 다 필요 없어요. 애처로워 바라보나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나요? 모르는 척 눈 감아봐도 가슴이 먼저 합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 시들어버렸다는 걸. 장미 가시 같은 아찔한 사랑 향기에 취했었네요.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내 거 아니죠.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사랑 다 필요 없어요.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기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 실려있는 시들은 부모님에 대한 시인가 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생존에 계실 때 추억들을 시로 써서 발표하셨네요. 부모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시로 등장하는 추억들이 어릴 적 추억과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같은 그런 추억이 가장 많더라고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간신히 붙들고 계시는 부모님. 그 모습이 자녀로서는 제일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 그 속에 있는 시 하나 또 읽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들. 한여름밤 매캐한 쑥향이 맴도는 멍석에 누워 하나둘 별을 해던 소리. 아직도 기억이 아련한데 해걸음에 왁자한 동무들의 수선거리던 소리 아직도 귀에 아련한데 늦은 밤 대문 밖을 서성이던 어머니 아직도 눈에 아련한데 모두들 어디로 숨은 걸까? 왈칵 눈물이 솟는다. 추억입니다. 이런 추억은 제게도 존재하는데요. 시골 출신인 저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모깃불 피운 마당에서 할머니 무릎 빼고 누워 밤하늘 별을 해던 추억입니다.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요. 그래도 그 시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 옵니다. 다음 시입니다. 3부 계절을 위한 서곡 속의 시입니다. 춘설이라는 시 소개합니다. 춘설. 3월 어느 날 서둘러 봄이라 했다. 노란 입술 번긋거리는 산수유 바라보며 그날 밤 바람 타고 오시는 이 있었으니 눈부신 아침. 3월의 나무 위에 한박 웃음 짓고 있는 나의 고운임이여. 겨울의 끝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춘설은 이런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내리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쓰신 시인가 봅니다. 춘설이 녹아내리고 햇살이 가지런히
놓은 신발을 어루만지면 봄이 온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봄빛은 인연을 만들고라는 시입니다. 봄빛은 인연을 만들고 너를 만나기로 한 그날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눈부시고 흙내음은 코를 간지렸지. 너를 만나기로 한 그날 걸음은 하늘을 날 듯 사뿐했고 마음은 종달새처럼 바람을 날고 가슴은 염치 없이 두 방망이질 쳤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온 산이 온 하늘이 다 내게로 왔지. 너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했고 열정에 빠뜨리게도 했지. 쉬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종일 풀숲을 헤치고 부지런히 이슬을 밟곤 했지. 청보랏빛 고운 날개에 흙내음 가득 품고 말없이 요염하게 앉아있는 너. 제비꽃물이 내 사랑이라 불러도 될까? 네,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아마 봄빛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 풍경을 보면서 인연을 생각했던가 봅니다. 이 시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올해 지금의 봄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하면서요.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맞아주는 계절이 봄입니다. 우리는 그 봄이라는 계절을 왜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아님 따뜻한 날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들이 기지개를 켜며 꿈틀대는 열정으로 시작하는 계절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봄이 되어 가지마다 피는 꽃은 지난번에 피었던 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꽃이 피었던 자리에 다시 핀 꽃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 피었던 그 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새로 핀 꽃은 나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자화상이라는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자화상. 종종거리며 늘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도 빗방울의 선율도 남의 것인 양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노을 지는 창가에 앉아 은은한 커피 한 모금 즐기는 것조차 사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질주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끝내 봄꽃이 쓰러지듯 우리들의 화려한 날도 갈래바람 속에 꼬리를 감춘다는 것을 철없이 잊고 살았습니다. 뿌연 거울 속에서 늑수굴의 한 여인이 희미하게 빛바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를 향해 이리도 바삐 걷고 있는 것일까요? 뒤돌아보니 걸어온 뒤안길에 그 흔한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어디로 떠나버린 것일까요? 오늘도 길 잃은 영혼 하나가 흔적 없이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가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지도 살펴야 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을 살펴보기도 해야 합니다. 무심으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시가 이 시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인 거지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찬원이 부릅니다. 풍등.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 내 곁에 있어달라고 타올랐던 순간은 꺼지고 천천히
기억도 찬 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내겐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져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 찾지 못했죠. 지나갈 운명이겠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잡을 수 없는 내 세월아 잊을 수 없는 내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4부에 있는 시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아산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산의 노래. 설화산 푸른 전기 흐르고 흘러 곡교천 푸른 물결 넘실거리고 곡교천 푸른 물결 흐르고 흘러 인주벌 너른 들녘을 이룬다. 실바람 푸른 바람 불어오면 아름다운 사람들 손에 손잡고 찬란한 희망 가슴에 품고 맑고 푸른 아산에서 살고 싶어라. 광덕산 푸른 전기 흐르고 흘러 강낭골 푸른 물결 넘실거리고 강낭골 푸른 물결 흐르고 흘러 천혜의 온천수로 솟아오른다. 꽃바람 한이바람 불어오면 정다운 사람들 손에 손잡고 우리의 꿈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아산에서 살고 싶어라. 시 속에 아산의 정겨운 아름다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네요. 설화산, 곡교천, 광덕산, 강낭골 이런 소개된 곳들이 아산의 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미숙 시인은 이만큼 아산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곳들은 저도 가끔 찾던 곳인데요. 설화산은 이번 산행에서 다시 갈 계획이고요. 곡교천은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가을쯤에 다시 가볼 계획입니다. 광덕산은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강당골은 외암마을 가는 길이면 꼭 들러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를 읽다 보니 조만간 다시 한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 어디든지 말입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울돌목을 바라보며 라는 시입니다. 울돌목을 바라보며 충무공 이순신. 따사롭기 그지없던 10월의 어느 하루 휘휘 감기우며 울어대는 바닷목 그리워 사뿐히 길을 나선다. 짙푸른 바다 물결 휘휘 친친 감도는 울돌목 바라보니 호련히 떠오르는 그대 공이시여. 그날은 역사의 뒤안길로 아스라이 사라져갔지만 등대 명량으로 다시 태어나 360날 하루도 쉼없이 바다를 지키시는 그대 공이시여.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쓰신 시인 듯한데요. 사부의 마지막 쪽에 실려있는 시들 중에 충무공에 대한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솔직히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가 우리 마음에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한 삶의 사표가 아닌가 합니다. 대한의 사나이라면 충무공의 그 정신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병천 선생님이 지은 통정신 이순신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순신의 삶과 정신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시를 통한 충무공 정신의 나눔을 위한 애씀이 장미숙 시인의 고향 사랑이 아닐런지요. 잠시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애인이 되어 줄게요. 누가 당신 마음을 외롭게 합니까? 누가 당신 마음에 눈물을 주나요? 바람결에 떨어지는 꽃잎이 여자의 마음인가요? 내 품에 안겨 걱정을 말아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내가 잘해줄게요.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사연 없는 사람이나 아픔이 없을까? 우연처럼 만나는 게 사랑이란 것을 알았어요. 마음을 열어요. 놓치면 후회할 거야. 내 품에 안겨 걱정을 말아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애인이 되어줄게요. 내가 잘해줄게요.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산의 장미숙 시인의 시집 다시 부르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들 중에서 눈에 띄는 시 몇 편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남은 시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이라서 비록 몇 편의 시지만 충분히 장미숙 시인님의 시심과 그 시풍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 더 하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너를 찾아서라고 하는 시인데요. 소제목에 시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찾아서. 어스름 그림자가 살며시 지상에 내려앉으면 삶에 지친 가난한 영혼들 잠시 숨을 고른다.
희미한 불빛은 가난한 영혼들의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 싸구려 시장 바닥에도 어둡고 음침한 퇴폐의 골목에도 스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너. 찾을 수 있는 걸까? 시작도 끝도 없는 빙점의 술래잡기. 시를 찾아서 늘 방황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을 테지만 그것을 시로 다듬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를 쓰기 위하여 방황하겠지요. 컴퓨터 자판에 몇 글자 적어놓고는 뚫어져라 바라보며 고뇌할 것입니다. 어쩌면 밤을 하얗게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장미숙 시인의 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름다운 시인 장미숙 시인의 시를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 많이 쓰시고 아산문학 발전을 위하여 더 큰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장민호의 그땐 우린 젊었다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우린 젊었다 태양처럼 빛났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갔었다 그때 우린 좋았다 힘들어도 좋았다 초록의 풀잎처럼 싱그러웠다 그땐 정말 젊었다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보다도 우리들의 향기가 더 진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보다도 우리들의 이상은 더 높았다 어두웠던 날들도 있었지만은 우리들의 타는 가슴을 막지 못했다 그때 우린 젊었다 태양처럼 빛났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갔었다 그때 우린 좋았다 힘들어도 좋았다 초록의 풀잎처럼 싱그러웠다